최근 핫한 영화 승부를 보고 왔습니다. 조조는 정말 간만에 봤던 것 같아요. 조조 보니까 생각보다 가격 괜찮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한 8,000원 정도 하던데 약간 옛날이랑 가격 차이 거의 안 났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조조는 가끔씩 보러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만에 전세 내는 기분으로 보고 왔는데 너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우연히 알게 됐어요. 얼마 전에 이제 동명의 소설을 읽고 주변에다가 이거 한번 읽어봐라 추천을 하던 와중에 친구 한 명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 혹시 이번에 영화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가 하고 찾아보다가 이제 알게 됐거든요. 이게 실제로 동명의 소설이 있어요. 똑같이 바둑이 소재고 승부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 내용이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영화로 개봉한 승부의 각본도 김영주, 윤종빈 두 감독님께서 직접 만지셨기 때문에 아예 다른 내용이라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바둑이 관련된 뭔가가 더 당기시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긴 해요. 꽤 흥미롭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천드릴게요. 영화는 시작부터 조훈현, 이창호 두 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 만든 허구의 이야기다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도 그럴 게 완전히 현실 100%는 아니에요. 인물들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은 조훈현 기사님하고 이창호 기사님하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약간 좀 섞여 있어요. 실제 인물분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우진 배우님이 연기하신 남기철이라는 인물은 아예 없는 인물입니다. 추측하건대 아마 서봉수 구단님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100%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정치인분들이나 혹은 이순신 혹은 세종대왕 이런 분들의 관련돼서 나올 때 보면 거의 역사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의 영화는 일단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 가상이 섞였구나. 이야기는 일단 왕도대로 갑니다. 편의상 조훈현 기사님은 이제부터 조국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국수는 나라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국수라고 한대요. 한국 기원에서는 국수전이라고 아예 타이틀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고 과거에 타이틀전이 있었을 때는 국수전을 우승한 사람을 국수라고 불렀대요. 때는 이제 20세기 중국과 일본의 바둑이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에 내노라할 중국과 일본의 기사들을 때려잡고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뉴스는 물론이고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 광고가 붙고 그가 세계 챔피언이 됐다라는 거를 진짜 온 세상에 다 축하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로부터 2달쯤 뒤에 기원에서 여는 한 지방 행사에서 우연히 꼬마 하나를 만나요. 이 요망한 꼬맹이가 하수는 빠지시죠? 저는 고수랑 붙고 싶은데 막 이런 식으로 당돌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얘 좀 흥미로운데 하면서 이런 꼬맹이가 다 있나. 근데 그 꼬마한테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는데 그 녀석이 바로 이창호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거기서 바로 이제 곧장 바둑을 두지는 않고 조국수가 사활 문제를 하나 내주거든요. 근데 그 사활 문제가 사실상 답이 없는 문제예요. 풀기가 되게 난해한 문제를 내주고 조국수는 서울로 돌아오는데 이창호는 그 사활을 결국엔 풀어요. 풀어가지고 조국수한테 우편으로 이제 답을 보내고 조국수는 다시 내려와서 바둑을 두게 됩니다. 석점을 깔고 두기는 하지만 조국수는 흐뭇하게 창호를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후 창호의 성장통이 쭉 이어져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이제 이창호라는 캐릭터가 성장해서 어렸을 때의 기재를 잃어버리고 스승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무너질 뻔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겨내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담깁니다. 스승의 바둑과 자신은 맞지 않다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고요. 스승인 조국수의 바둑은 창호가 보기에는 너무 무모했습니다. 매번 리스크를 향해 돌진하고 너무 많은 변수를 내어줬어요. 스승인 조국수는 창호의 바둑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은 해요. 조국수가 보기에 이창호의 바둑은 나약하기 그지없어요. 너무나 많은 변수를 고려하고 내빼는 그러니까 전투를 피하고 겁내는 형세. 일단 조국수가 추구하는 기풍과는 거리가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창호를 다그치고 혼내곤 합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때까지 그런 바둑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고 그러니까 둘은 스승과 제자였지만 완전 극과 극의 기풍의 소유자였습니다. 한 명은 진짜 수비의 끝판왕, 한 명은 공격의 끝판왕. 결국에는 그 간극이 해결되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상태로 창호가 정말 빠르게 성장해서 타이틀 도전자 자리까지 오릅니다.
결승에서 이제 사제 대결이 성사가 되는데요. 마침내 성사된 첫 사제 대결에서 창호의 바둑이 마침내 조국수를 잡아먹는 것으로 중반부가 끝이 납니다. 후반부는 이제 뭐 슬럼프를 이겨내고 창호와의 승부를 계속해 나가는 조국수의 이야기들이 이제 담겨지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여태 여러 바둑이 소재인 영화들이 있었지만 가장 담백하면서 바둑을 잘 몰라도 보는데 부담이 없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병헌 배우 특유의 뭐 애드리브와 위트부터 소소한 개그 포인트들도 군데군데 좀 잘 녹아 있어서 소소하게 터지는 재미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둑은 소재에 가깝고요. 조훈현이라는 사람의 인생관을 엿보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여러 희노애락을 잘 버무린 수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담백하게 설렁탕, 국밥 한 그릇 먹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자극적인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뭐 일부러 눈물을 짜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에 있는 어른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뿌듯함, 뭐 불안함, 뭐 우울함,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너무 잘 녹여져 있습니다. 영화에 전반적으로 잘 녹아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의 입장에서 언젠가 제 적수가 될지도 모르는 후배의 성장을 지켜보며 느끼게 되는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 뿌듯한데 마냥 기뻐하기에는 나도 아직은 한창이고 막상 맞붙어서 졌을 땐 기특하면서도 내 시대는 벌써 끝났나 싶어 우울해지는 그런 좀 그 중년의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잘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영화는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실제 조국수님도 그렇고요. 영화에서 조국수는 누적되는 패배와 함께 내 시대는 끝났구나 하며 잃어가던 제 자신을 다시 잡고는 창호와의 승부를 계속해 나갑니다. 실제로 이겨내기도 해요. 인생도 사실 그렇잖아요. 밑에서 이제 후배들, 어린 새싹들, 새파랗게 어린 녀석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진짜 너무 불안한, 사실 사람이라는 게 불안하죠. 나도 더 벌어먹고 살고 싶은데 그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돌이켜보면은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새파랗게 어린 놈이었겠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어디서 좀 주워들었던 말인 것 같거든요. 아마 영화대사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인터뷰였던 것 같기도 해요. 아마 바둑 기사님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바둑에는 인생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아니, 바둑이 인생이랑 상당히 좀 닮지 않았나, 그래서 또 바둑에 빠질 수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영화를 보면서 진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둑 기사들의 치열한 그런 그들만의 세계관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이게 바둑이란 요소를 빼도 알고 보면 우리는 사실 저마다의 승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나 아니면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도 생겼던 것 같아서, 저는 단연코 현재까지는 전반기 극장 최고의 작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극적이지도 않았고 그냥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기 극장 최고의 작품 승부 리뷰였습니다.